반갑습니다. CN토트에서 업무 자동화와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최현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완성하는 반자율, 자율형 에이전트 사례에 대해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먼저 파워 플랫폼과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코파일럿 스튜디오 화면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구성한 코파일럿 스튜디오 에이전트 데모 3가지를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 데모를 보여드리다가 3개 시나리오 중 간단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함께 에이전트를 구성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먼저 파워 플랫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파워 플랫폼은 로우 코드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문적인 개발 지식이 없어도 사용자가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성해 볼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파워 앱스,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위한 파워 오토메이트,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워 BI, 생성형 답변을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코파일럿 스튜디오, 외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파워 페이지스, 이렇게 5개의 제품을 주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 제품군은 이 아웃룩,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등 다양한 M365 제품군과의 높은 연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데이터버스라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그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는 이제 유료 라이센스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M365 E3, E5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쉐어포인트 리스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복잡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구성하고 데이터 연동을 저희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제공하는 AI 빌더를 통한 프롬프트, OCR, 문서학습 등 다양한 AI 기능과 자동화를 결합하여 사용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파워 플랫폼 제품군에 속해 있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확장하거나 제너레이티브 AI 및 LLM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코파일럿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엔드-투-엔드 컨버세이션 AI 플랫폼입니다.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과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챗봇 솔루션으로 먼저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 챗봇이라는 주된 골자에 생성형 답변이라는 지금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기능이 도입되고 코파일럿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솔루션이 추가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생성형 답변만으로 코파일럿을 구성을 한다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 에이전트는 내가 구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게 사용자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형 답변이 도입되면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도 상황에 맞게 융통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어떤 화면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이 코파일럿 스튜디오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홈 화면부터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들, 에이전트, 흐름, 도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홈에서는 저희가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첫 시작도 보시면 이 코파일럿에게 설명을 통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에서 코파일럿이 없는 곳을 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코파일럿을 이용하지 않고 완전히 처음부터 빌드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개발이 처음이라면 코파일럿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로그인해서 사용을 한 최근 에이전트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분들을 위한 학습 리소스들도 있으니 이 부분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에이전트 화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에이전트 화면을 보면 이제 내가 만든 에이전트와 조직 내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공유를 해준 에이전트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아래에 있는 관리형 에이전트 설치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검증된 성능의 완제품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에이전트는 우리 몸에 맞게 입는 맞춤 정장이라고 한다면 이 관리형 에이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기성복을 구매해 입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처음부터 에이전트를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이전트 템플릿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성하고 싶은 시나리오 컨셉이 이 템플릿에 있다면 이 템플릿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내부 구성을 확인해보고 나만의 에이전트로 커스텀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흐름 메뉴에서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 생성한 에이전트 흐름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이 흐름이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입니다. 이 파워 플랫폼 제품군 안에 있는 친구였죠. 이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을 에이전트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용으로 만든다면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흐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워 오토메이트 페이지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코파일럿에게 설명을 통해 흐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 메뉴에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 생성 및 추가한 도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흐름도 이 도구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흐름 외에도 질문 분석을 위한 프롬프트 혹은 사용자 지정 커넥터 등 다양한 도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에 관련된 내용은 에이전트 개발 실습 단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파일럿 스튜디오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제가 개발한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내 업무 신청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토픽들도 간단하게 보여드린 후에 그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내 업무 신청 시나리오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에이전트 안에는 규정 관련 문의, 업무 신청, 그리고 장비 대여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탈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 업무 신청은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규정 관련 문의 시나리오, 그다음 장비 대여 시나리오 순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 신청 시나리오에는 이제 명함 신청, 도서 신청, 휴가 신청 이렇게 총 3가지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서 업무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음 시작에서 업무 신청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하고 싶은 업무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 에이전트가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저희의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업무를 이 에이전트에게 설명을 해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구에 있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저의 질문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신청 안에서 명함 신청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서 새 명함이 필요해 라는 자연어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입력 에이전트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질문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에 링크를 포함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이제 사전에 구성해둔 마이크로소프트의 폼즈 이제 설문조사를 제가 만들어서 링크를 전달을 했는데요. 이 명함 신청을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새 링크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이 명함의 종류를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필수 값들을 입력을 해주고 제출 버튼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명함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른 업무 신청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얘가 되묻게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에서 이제 얘를 선택하면 다시 한번 이 업무 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으로를 선택하면 이 에이전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 휴가를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상황을 자연어로 설명을 하면서 나는 다음 주에 좀 쉬고 싶다라는 의도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롬프트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 휴가 신청 링크를 저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아까는 저희가 이 폼즈 링크를 저희가 전달을 드렸었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실제 저희가 시엔토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가 신청 앱을 저희가 띄워줬습니다. 이 앱은 파워 플랫폼 안에 있는 파워 앱스로 개발이 된 앱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바로 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플랫폼과의 연동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에이전트 화면에서 이제 제가 만든 에이전트들이 쭉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HR 헬프데스크 에이전트라는 이 에이전트의 토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토픽 중에서도 업무 신청 시나리오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서비스 메인이라는 이 토픽으로 넘어와서 지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토픽은 이제 아까 업무 신청을 선택했을 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져서 아까 그 팀즈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하고 싶은 업무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이 질문을 먼저 보여주게 되죠. 이 질문을 보여주고 저희가 질문을 입력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는 이제 이번 주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쉴래라는 이 자연어를 입력을 했죠. 이 질문에서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용자의 전체의 응답으로 그 텍스트 그 자체를 여기 받아와서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에다가 그 대답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이 질문을 프롬프트가 분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롬프팅을 해줍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롬프트를 보면 이제 맨 위에 이 질문이라는 칸이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 질문, 이 프롬프트가 어떻게 이 질문을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아까 내가 질문한 다음 주에 쉴래라는 이 질문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롬프트가 이 질문을 분석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작업 관련해서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제가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얘는 이 휴가인지 명함 신청인지 도서 신청인지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게 되고요. 이 답변을 통해서 파워 오토메이트, 아까 저희 도구에 있었던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URL을 가지고 옵니다. 이 URL은 이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저희가 이렇게 카테고리에 맞는 URL을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이제 가지고 온 이 이름, 이 제목에 있는 이 이름을 통해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그 값을 가지고 오고 다시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이 URL을 가지고 와서 아까 보여줬던 이 모양대로 이 휴가 신청 서비스를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 버튼 안에 링크를 담아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다른 업무 신청을 도와드릴까요? 예, 혹은 처음으로 버튼을 통해서 대화가 순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사내 업무 신청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리고 이렇게 토픽을 보여드리기만 해서 이제 어떻게 얘가 흘러가는지 이제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는 이 사내 규정 문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얘를 이제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한 실습부터 이 사내 규정 문의에 대한 실제 데모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파일럿 스튜디오 지금 화면에서 저희는 에이전트 메뉴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메뉴에서 코파일럿에게 설명 대신에 이 빈 에이전트 만들기부터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 에이전트 만들기를 클릭해서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통해서 이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은 에이전트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메시지가 사라질 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바로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부터 저희가 이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세부 정보에서 저희가 에이전트의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모델 선택,
이제 저희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이 챗 GPT와 엔트로픽에서 제공하는 클로드 모델까지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에이전트의 특성에 맞게 이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GPT-5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침에는 이 에이전트 동작에 대한 규칙이나 명령을 정해주면 이제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좀 보다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데모 에이전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지침을 한번 입력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지침을 제가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 답변이 이제 지식 기반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잘못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방지하고자 한국어로 좀 잘 입력할 수 있도록 명령,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에이전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침을 먼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침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참조 자료. 자, 이 참조 자료는 에이전트에서 생성형 답변이 웹 검색을 통해서 해오는 검색이 아니라 우리만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사내 규정이라든지 뭐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참조 자료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어 놓고 에이전트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 문서는 이제 PDF,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를 저희가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이 이제 참조 자료는 이 현재 에이전트에 포함되어 있는 참조 자료만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 좀 드렸다시피 이 도구에는 흐름, 뭐 REST API 혹은 파워토메이트 커넥터 등 이제 많은 것들이 이 도구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구는 이제 이 에이전트에서 만든 도구, 흐름, 프롬프트 혹은 뭐 커넥터 등 이 도구, 개요 쪽에서 저희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조 자료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할 참조 자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조 자료에는 저희가 현재 개인 PC에 가지고 있는 로컬 폴더에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계정에 있는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에서 파일을 찾아서 참조 자료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ABC테크라는 회사의 근무 규정, 복리후생 규정, 출장 규정을 제가 선택해서 이 로컬 PC에서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에이전트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추가된 참조 자료가 나타나게 되고요. 추가가 완료되면 이 진행 중에서 준비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저희가 문서를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도구 탭으로 넘어와서 프롬프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구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이제 커넥터나 프롬프트, 이제 흐름, REST API 등등 이제 많은 도구들을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이제 이번에는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이 친구가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입력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 추가, 이 컨텐츠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뭐 어떤 이미지가 오거나 할 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얘가 너 이거를 분석을 해라 라고 저희가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 추가를 통해서 사용자의 질문을 저희가 받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질문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 데이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질문이 이제 준비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름을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규정문의 분석 프롬프트.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 시간분으로 이제 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지 좀 보여줘야겠죠.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HR 관련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합니다. 라고 해서 근무,
복리후생 혹은 출장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카테고리 분류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카테고리에서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사용자 질문에서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근무로 뺄지 복리후생으로 뺄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시된 목록에 포함되면 목록 문구 그대로 응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라고 응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의 아까 샘플 데이터에는 휴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테스트 버튼을 통해서 이 프롬프트 모델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휴가 관련 질문을 했을 때 근무 카테고리로 빠지게 되고 근무 문서 안에 있는 휴가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이게 저희가 준비한 ABC 테크 인사관리 규정 문서인데요. PDF 문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휴가 관련 문의를 하면 얘가 요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주도록 하겠죠. 그럼 이 프롬프트를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추가 및 구성을 통해서 이 에이전트의 도구를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요. 이 질문은 AI 동적으로 저희가 채워주게 될 겁니다. 이 도구에 대한 사용은 이제 토픽으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에는 사용자 지정 토픽과 시스템 토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에이전트 테스트라는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 화면에서는 방금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토픽의 흐름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 규정 문의 에이전트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타나는 이 문구는 시스템 토픽에 있는 이 conversation start, 이 대화 시작이라는 토픽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트리거 대화 시작 시에 이 메시지가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메시지는 여기에 들어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자, HR 헬프데스크 에이전트입니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 에이전트 테스트 중에 새 테스트 세션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HR 헬프데스크 에이전트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화 시작에서 저희가 좀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HR으로 좀 넘어가줘야겠죠. 업무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자 지정 토픽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토픽을 만들어서 이제 HR 메인이라는 토픽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는 이제 리디렉션 되는 대상이라고 해서 바로 이쪽으로 저희가 넘어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플러스 버튼이라는 노드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질문하기,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할 건지 사용자에게 물어볼 겁니다. 어떤 내용을 도와드릴까요? 입력을 해주고요. 이 질문에서 이 식별을 저희가 사용자의 전체 응답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값을 받아오게 되고 이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변수의 이름을 저희가 퀘스천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서 어떤 내용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이제 휴가 관련 내용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값이 이 퀘스천에 담기게 될 거고요. 이 질문을 저희가 프롬프트한테 던져서 분석을 시킬 겁니다. 이 아래 있는 노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도구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아까 만들었던 규정 문의 분석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를 선택해서 이 토픽 안에서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아까 저희 사용자에서 담아왔던 이 퀘스천을 여기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 위에서 저장한 변수를 입력할 때는 이 변수 선택을 선택해서 이 퀘스천이라는 변수, 이제 말 그대로 변수, 값이 가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변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이 퀘스천을 여기다 담아주고 여기에는 아까 그 모델 세부 정보 보기 보시면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질문에 아까 그 퀘스천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입력을 질문을 해줬고 이 프롬프트를 돌려서 출력으로 이 변수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 새 변수를 만들어서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 result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요걸 통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건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조건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 프롬프트가 어떤 값이었는지 이제 아까 위에서 나온 리절트, 이 리절트에 대한 텍스트, 근무, 복리, 후생, 출장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 이 값이 근무라는 값과 같게 되면 이제 다음 토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저희가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아까 저희가 시작했던 대화 시작이라는 이 토픽에서 이 메시지,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 다음 노드에 HR 메인 토픽으로 저희가 좀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이 토픽 관리에서 다른 토픽으로 이동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만든 이 HR 메인이라는 토픽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장 눌러주시고 이 새 테스트 세션 시작으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얘가 안녕하세요 이게 나왔고 어떤 내용을 도와드릴까요?가 바로 나왔죠. 지금 여기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프롬프트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근무 쪽으로 한번 돌려볼 건데요. 그럼 이제 이 근무 요 조건 아래에서 저희가 노드 추가를 해주고요. 이 고급 메뉴에 생성형 답변이라는 메뉴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나왔던 이 질문, 휴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원본, 편집 이 링크, 이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 생성형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 규정은 저희가 이 넣은 참조 자료 안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선택한 원본만 검색으로 해서 지금 이쪽은 저희가 근무를 타고 내려왔죠. 그래서 근무 규정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내용 안에서 얘가 답변을 가지고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 테스트 세션 시작으로 여기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관련 규정 알려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C 테크에서 근무 규정, 휴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얘가 그 데이터를 뒤져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HR 메인에서 이 참조 자료를 복리후생이냐 출장이냐로 저희가 바꿔주게 되면 각각의 타입에 맞게끔 그 문서 안에서만 얘가 답변을 검색해서 보여줄 수 있겠죠? 아까 그 시나리오를 마저 완성을 하게 되면 이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정 관련 문의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그 토픽으로 지금 넣어본 걸 아시겠죠? 이제 얘는 어떤 내용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근무 쪽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휴가제도 안내와 함께 휴직제도 안내 이 내용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실제 내용이 그 문서에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무 규정을 보시면 휴가 관련 규정 이렇게 아까 이제 에이전트가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고요. 휴직 관련 내용도 에이전트가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간단한 이 규정 관련 시나리오의 실습과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장비 대여 관련 시나리오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나가 보면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 관련해서 이런 신청 업무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신청하고 뭐 이제 장비 대여 같은 경우에는 반납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록도 보여주고요. 이런 니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제가 구성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시나리오는 이제 장비 대여 시나리오인데요. 이 장비 대여 시나리오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비 대여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장비의 이름과 이 장비의 아이디
그리고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누가 빌렸는지, 빌린 사람의 메일, 그리고 빌린 날짜, 반납 기한, 사유를 저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대여 중인 목록들은 저희가 가지고 올 때 안 보이게끔 해서 이제 상태를 저희가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카테고리에는 이제 노트북과 모니터, 그리고 테스트 장비인 휴대폰과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고요. 이제 얘네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장비를 대여할 때 대여가 가능한 장비만 가지고 와서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능인 나의 대여 장비는 이제 이 빌린 사람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빌린 장비를 검색하고 그 목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빌린 장비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장비 대여를 선택하면 재고 조회 및 자산 신청, 이제 현재 지금 빌릴 수 있는 재고와 이제 신청을 함께 도와주는 곳이고요. 여기는 내 대여 현황 확인, 내가 빌린 대여 현황과 이제 그 반납까지 도와주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내 대여 현황을 확인을 해보면요. 자, 아까 여기에서 이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현재 대여 중인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빌린 장비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대여 현황 확인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대여 중인 장비가 없으면 현재 대여 중인 장비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너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얘가 인지를 했죠.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 에이전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챗봇 기반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성형 답변을 제외하고서라도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범위를 한도를 시키거나 저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내 대여 현황 확인을 다시 한번 누를 수는 없는 상태죠. 어차피 얘는 눌러봤자 똑같은 메시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고 조회 및 자산 신청 혹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버튼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는 장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해야겠죠. 여기서 신청을 해주고요. 자, 어떤 장비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대여가 필요한 장비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자, 아까 노트북이 2종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업무용 노트북과 테스트용 맥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맥북이라고 하면 노트북이긴 하지만 노트북으로 저희가 단어를 주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프롬프트가 분석되어서 답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인 이 노트북 4개와 테스트용 노트북 2개를 이렇게 보여준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노트북도 1번, 2번, 5번, 6번 이 4개 장비가 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리스트에서 보셨다시피 이 2개, 삼성 갤럭시 노트북 2개는 현재 수리 중이죠. 이 레노버와 LG 노트북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노트북 이 1번을 선택해서 업무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 이름과 이메일이 작성되어 있고요. 반납 예정일을 선택하고 자, 저는 프로젝트 투입용 노트북으로 해서 대여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비가 신청이 됐고 이 5층 경영지원팀 자산 담당자에 방문해서 장비를 수령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저희가 이 쉐어포인트 리스트에서 해보면요. 아까 제가 선택했던 이 자산 아이디 1번 이 레노버 노트북을 빌린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29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투입용 아까 제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자, 하나만 더 빌려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빌리고 이번에는 모니터를 하나 빌려볼까요? 자, 요거 중에서도 자, 이번에는 저희가 모니터 3번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똑같이 사유를 입력해주고 자,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비를 이어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내 대여 현황을 볼 거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선택했던 모니터와 노트북 이 2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빌렸던 1번 노트북과 3번 모니터 이렇게 2개 모니터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반납하기 버튼을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면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반납을 진행을 할지 혹은 다시 신청을 할지를 이제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내 대여 현황 확인으로 실제 반납이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쉐어포인트 리스트에서 이 모니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고 대여 가능 상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니터만 확인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이제 다른 메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대여 에이전트는 어떻게 토픽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 에이전트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 렌탈 메인이라는 토픽으로 지금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비 대여를 선택하게 되면 넘어오는 토픽이고요. 아까보단 조금 더 눈에 익으시죠? 지금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어딘지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비 대여를 선택하면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되죠. 자,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선택해 주세요. 재고 조회를 하고 자산을 신청을 하게 될지 이게 아니면 내 대여 현황을 확인하게 될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질문 화면입니다. 자, 먼저 이 재고 조회 및 자산 신청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여기로 와보면 자, 이제 여기서 선택된 게 내 재고 조회 및 자산 신청일 때 이제 어떤 장비를 조회하시겠습니까? 대여가 필요한 장비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제 사용자의 전체 응답 질문을 받아서 프롬프트를 통해 얘가 노트북을 원하는지 모니터를 원하는지 테스트 장비 3개 중 하나인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그럼 이제 이 모델 세부 정보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그 대여 장비를 구분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자, 그럼 사용자의 질문에서 대여하고자 하는 품목을 구분하세요 라고 해서 지금 대여 가능한 장비의 목록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의 경우는 이제 업무용 일반 노트북과 테스트용 노트북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업무용인지 테스트용인지 구분하도록 했고요. 자, 구분되는 품목이 2가지 이상이라면 모두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업무용 노트북과 테스트용 노트북 2개를 띄웠을 때 그 2개에 대한 목록이 전부 다 나왔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이 답변을 단순한 그 단어가 아닌 제이슨 형식 구조로 저희가 받아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으로 전달해서 이제 여러 개의 품목을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2개에 대한 목록 확인이 가능했었고요. 그럼 이제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저희가 에이전트 흐름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에이전트 흐름은 자, 이번에는 이 파워 오토메이트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헬프데스크라고 이제 제가 태그를 달아놓은 이 흐름들이 이 헬프데스크 에이전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이 장비 대여에서 사용되고 있는 흐름은 이 장비 조회, 장비 반납, 장비 대여 신청, 나의 대여 장비 조회 이렇게 4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저기서는 장비 조회가 먼저 될 거고요. 이 장비 조회는 이제 코파일럿이 던진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 쉐어포인트에서 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코파일럿에서 카테고리를 받아와서 쉐어포인트에서 검색하고 다시 코파일럿 에이전트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다시 저희 에이전트로 돌아가 보면요. 자, 그럼 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없음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저희가 구문을 제이슨 형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구문 분석을 해서 이번엔 적응형 카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는 애들 있죠. 자, 얘네는 저희가 적응형 카드로 만들어 놓은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재고 자산 신청을 했을 때 자, 모니터를 빌린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서 이 이미지와 이 버튼들을 조금 동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자, 이렇게 적응형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에게 답변이나 질문을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자산 대여 신청서
라는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얘도 이제 제가 적응형 카드로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 이제 답변을 받고 이제 여기서 입력된 정보들을 받아서 이제 작업 흐름을 통해서 이 장비 대여 신청이라는 흐름을 타서 이 쉐어포인트에 빌린 사람, 이메일, 대여 일자, 반납 일자, 사유를 흐름으로 자동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토픽으로 쭉 넘어와서 보게 되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쭉 이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버튼에 따라서 이제 특정 위치로 이동을 하게끔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 대여 현황 조회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대여 현황 조회에서요.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나의 대여 장비 조회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빌린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바로 토픽 이제 흐름을 타서 장비를 바로 보여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빌려놓은 이 자산 목록에 대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얘도 적응형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반납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확인 완료를 누르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반납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 쉐어포인트에서 입력된 이 내용들을 지워주고 이 스테이터스 상태를 대여 가능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에이전트 실제 데모를 통해서 저희가 규정 관련 문의, 그리고 사내 업무 신청, 그리고 장비 대여 이렇게 데모를 3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 외에도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제 기업이나 팀 혹은 이제 개인별로 에이전트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유용하고 복잡한 시나리오를 구성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시엔토트에 문의 주시면 기업별 맞춤 니즈 파악 및 컨설팅 그리고 개발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채팅방이나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